네, 문자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파이썬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변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잘 보여주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열을 포매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tr.format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일단 따옴표를 쳤어요. 문자열이라는 이야기죠. 이 안에다가 중괄호 열었다 닫았다. 네,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플레이스홀더라고 부르는데 그 위치에다가 뭔가를 변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땡 요일의 날씨는 땡입니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월 요일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정보는 어디 다른 데서 가져와 가지고 이런 일관된 형태로 출력하는 그런 코드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A는 땡 요일의 날씨는 땡입니다. 라고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print a format 포매팅을 시키는 거예요. 이 a라는 변수를 여기서는 문자열이 되겠죠. format 얘에다가 어떤 기능을 실행시킬 거예요. 이 포맷이라는 것은 이런 위치들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른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월이라는 값을 첫 번째 자리에 넣고 그 다음 자리는 맑음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프린트 a까지 한번 프린트 a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엔터. 월요일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그 결과 값이 월요일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된 거고 이 a라는 변수 자체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변수에다가 날씨 값을 담아놔 볼게요. weather라는 variable에다가 미세먼지라는 값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day는 화라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rint 무슨 요일의 날씨는 뭐입니다. 라고 하고 끝에다가 format 하고 무슨 요일이니까 day가 먼저 와야겠죠. 그 다음에 weather를 넣어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Shift 엔터. 그러면 화요일의 날씨는 미세먼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앞에서는 a라는 문자를 우리가 썼는데 그냥 이 텍스트 값을 넣어도 됩니다. 이 스트링을 넣고 이 스트링 끝에 포맷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켜도 됩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조합을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rint a format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day라는 변수에 담긴 값과 weather라는 변수에 담긴 값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요일의 날씨는 미세먼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포매팅하는 방법이 또 사실 더 많이 쓰이는 게 전통적으로 앞에 쓰이던 거고 fstring이라는 방법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와 같이 이제 day와 weather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런 다음 프린트를 할 건데 따옴표를 하는데 이 따옴표 앞에다가 f라고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f 따옴표 쭉 뭔가 내용 있고 따옴표 닫고 이 상태가 있으면 이걸 fstring 일반적인 스트링이 아니고 fstring으로 인식을 합니다. day는 합 그리고 weather는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할 거예요. 프린트를 할 건데 fstring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앞서서는 중괄호 열고 닫고만 했는데 여기다가 무슨 변수가 들어갈지 day 요일의 날씨는 weather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Shift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화요일의 날씨는 미세먼지입니다. 하고 이 문자열을 만드는데 이 문자열 안에 더 포매팅을 할 거고 그 자리에 무슨 변수를 넣을지까지 한 번에 지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day 요일의 날씨는 weather입니다 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트링 포맷보다 F 스트링을 더 많이 씁니다. 저도 이쪽을 훨씬 선호하는 편입니다. 계속 해볼게요. 바지 잠바는 100원, 200원 이렇게. 그래서 할당을 할 때 콤마가 있으면 두 개의 변수가 있고 콤마가 있으면 오른쪽에도 콤마로 연결을 해놓으면 각각의 값이 100, 200이 여기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할당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print f 합계는 바지 플러스 잠바입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코드를 무조건 실행시키지 말고 한번 뇌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제일 안쪽부터 하면 되죠. 바지 플러스 잠바라고 두 개의 인티저 정수형 변수입니다. 그 값을 두 개 더한 게 100 더하기 200에서 300이 되겠죠. 그러면 300이라는 것이 이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합계는 300입니다 라는 스트링이 아마 될 겁니다. 그게 출력이 되겠죠. 프린트가 있으니까. 제일 밖에 엔터. 네, 합계는 300입니다 라고 이상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독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합니다. 여기다가 프린트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를 넣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F 스트링. 네, 이렇게 하면 이 안에 계산을 한 결과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변수만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렸어요. F스트링 포매팅 할 때 이제 좀 더 고급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 하고 여기다가 A라는 변수를 넣었죠. 근데 이 A라는 변수를 출력을 할 때 어떤 서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10자리의 스트링을 만들 거고 근데 왼쪽으로 붙일 거야. A라는 값을 출력을 할 거야. 그리고 중간에다가 붙일 거고 10자리의 스트링을 만들 거야. 10자리의 스트링을 만들 건데 오른쪽으로 붙일 거야. 이런 겁니다.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A는 left, B는 middle, C는 right 라고 했습니다. 다음 print f string 하고 앞에 이렇게 잘 보이도록 아무 문자를 넣은 겁니다. A 콜론입니다. 왼쪽으로 붙일 거고 10자리 스트링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끝에다가 다시 두 개 이렇게 할 거고 프린트 이번에는 B를 출력을 할 건데 이 숫자 6을 Shift 누른 요 문자 있죠? 눈웃음 표시하는 요거 갈매기 모양 하는 거 이걸 하고 Shift S 프린트 F 이번에는 이제 C를 출력을 할 거고 콜론 변수명 뒤에 콜론을 붙이면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게 됩니다. 오른쪽에 10자리 스트링을 만들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엔터. 이렇게 똑같이 10자리를 만들었고 왼쪽에 붙일 수도 있고 가운데로 정렬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출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걸 어디에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정확도를 계산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정확도라는 어떤 수치가 자릿수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A 모델, B 모델, C 모델을 만들어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어떤 결과값을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정렬을 시켜 놓으면 보기가 편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 오른쪽에 뭔가 뭐 RMS 밸류는 얼마 밀리그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건 두 자리고 어떤 건 세 자리고 어떤 건 네 자리고 이런 식으로 자릿수가 달라버리면 출력을 하는 게 다 이렇게 밀려서 깨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 오른쪽 정렬을 시켜버리고 뭐 5자리 숫자로 고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D는 2 파워 0.5 그러니까 루트 2네요. 루트 2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냥 프린트 D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 파이썬 설정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소수점 자리를 최단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프리시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계산을 할지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출력을 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어떤 결과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소수점 2자리까지만 표시를 하겠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프린트 F 스트링이에요. F로 시작하고 다운표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큰 따옴표를 해볼게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고 양쪽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라는 1.4142132 이 문자 있죠? 이 숫자를 문자가 아니라 숫자 출력을 할 건데 포매팅을 할 거야. 출력 형식을 우리가 지정을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콜론을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2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플로트 소수점형 변수로 표현을 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출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1.41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렬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대로 가져와서 프린트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몇 자리 숫자를 표시할 건지를 정보를 넣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다가 10을 치면 돼요. 그러면 10자리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시키는 방향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볼게요. D에다가 곱하기 10 한 거랑 D에다가 100을 한 거라면 확실하겠네. 이렇게 출력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소수점 2자리는 고정이 되어 있고 총 출력 자릿수는 10자리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출력된 숫자 자체를 오른쪽으로 요 문자 있죠? 네, 오른쪽으로 보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이제 곱하기 10을 하면 14점 얼마가 될 거고 곱하기 100을 하면 141점 얼마가 되겠죠? 그걸 다 표시를 하는데 소수점 2자리까지 .2 f 플로트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비어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를 그냥 공백으로 놔둘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문자를 넣을지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은 그 내용입니다. 자, 프린트 f 스트링을 할 거고 a 라고 중괄호 치고 자, a를 출력을 할 거야. d라고 할까요? d를 출력을 할 거야. 그런데 앞에서 했던 것들을 하면 오른쪽으로 붙이되 10자리를 출력을 할 거고 소수점 아래는 2자리까지 표현을 하는 플로트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어떤 문자를 넣을지 0이라는 문자를 한번 채워봅시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D도 한번 하고 D에 10배도 한번 하고 D에 100배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네, 앞에 leading zero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는 사실 다른 걸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점을 찍어볼까요? 네, 이렇게 점점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출력을 할 때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다루실 때 어떤 결과를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포맷에 맞춰가지고 여러 값들을 출력을 시키면 훨씬 비교하기가 눈으로 보고 비교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인자 유니버시티네요. 굉장히 착한 유니버시티인가 봐요. 자, 이거에 마지막 네 글자를 한번 출력해보고 인자 유니버시티에 i가 몇 번 출력되는 포함되어 있는가 2번 있네요. 인자를 인죄로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이건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B가 있습니다. 010-1234-5678 이 전화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땡땡땡땡으로 수정해서 C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고 오셨습니까? 바로 갑시다. A는 인자 유니버시티고
이거의 끝에 마지막 네 글자를 출력하려면 city가 나오면 되겠네요. 이거는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A의 마이너스 네 번째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아니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프린트 A의 마이너스 4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까지. 네. 이렇게 해도 네, 같은 방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혹시 뭐 다른 방법으로 하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나. 자, 그 다음은 i가 몇 번 출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컨테이너 변수 중에 리스트 있었죠? 리스트에서 몇 번 출현하는지 1이 몇 번 있는가 할 때 카운트를 이용했습니다. 똑같이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프린트 a count를 할 거고 이 괄호 안에다가 뭘 카운트할지 i를 카운트할 건데 i를 그냥 입력하면 안 되고 문자열로 바꿔가지고 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엔터. 네, 두 번 나오네요. 다음 인자대학교를 인제대학교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할당을 하면 되겠죠. 얘가 0, 1, 2, 3, 3번 인덱스예요. 그러면 A의 3번 인덱스를 2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print A를 하면 여기선 오류가 발생하네요. string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리스트였다면 가능했을 겁니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출력하면 아마 잘 됐을 거예요. 근데 item assignment 그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라 라는 동작은 이 스트링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자, 이거를 한번 얘한테 물어볼까요? 이렇게 놓고 이거까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오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다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공부가 더 많이 되겠죠?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오류 해결 방법 세 가지. 자, 슬라이싱을 사용합시다. inj까지 슬라이싱을 하고 2를 붙이고 그 다음 a부터 끝에까지를 쭉 이어붙이면 print a 하면 인제 유니버시티라고 나오겠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자열을 연결. 네. 뭔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구 실행시키시면 안 됩니다. 인해자 유니버시티가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이어붙였습니다. 그 다음 인자 유니버시티의 네임을 2로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헷갈린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을 써보래요.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모델에다 물어봅시다. 챗GPT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줄까요? 자, 여기 설명이 잘 나오네요. 문자열은 immutable, 불변한다. 이거를 함부로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쪽에 어떤 부분에다가 이걸 덮어 씌워주세요라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immutable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네요. 그래서 이건 같은 방법이죠. 슬라이싱에서 앞부분, 뒷부분하고 바꿀 부분을 A 부분을 E로 바꾼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자 A 인자 유니버시티라는 스트링을 리스트로 변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는 이뮤터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이 방법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거를 조인해서 이어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출력하면 인자 유니버시티가 나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A가 있고 A.replace 이건 저도 잘 몰랐던 방법입니다.
2를 이렇게 실행시켜보게요. 커피를 눌러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진짜 되나? 오, 되네요. A. replace를 하고, 이렇게 하면 A를 덮어 씌웠죠. 네, 이건 저도 사실 몰랐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수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챗봇에다가 여러 가지 답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트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중괄호를 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는 중괄호 3, 2, 1, B는 중괄호 2, 3, 4 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 집합입니다. 집합의 경우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A bar B입니다. 파이프라고도 부르는데 이 문자는 뭐냐면 아까 역슬래시 있었죠.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거. 그거를 Shift를 누르면 역슬래시 말고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파이프 문자가 됩니다. 이게 합집합입니다. 이거 있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요 표시입니다. 다음 프린트 A 컷 B and B, ampersand B라고 입력하면 되고 프린트 A 빼기 B도 가능하고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합집합 이 파이프 문자 쓰면 되고 1, 2, 3, 4가 되겠죠. 다음 ampersand 하면 두 개의 공통으로 있는 교집합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차집합 A에서 B에 있는 것들을 싹 빼면 3과 2는 빠지겠죠. 결국 1만 딱 남습니다. 1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프린트 A 프린트 B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지금 1, 2, 3이라고 했고 2, 3, 4라고 했는데 프린트 A를 했는데 순서가 다르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집합이기 때문에 그 집합 안에 1과 2와 3이 있으면 그게 어떤 순서로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리스트의 경우에는 순서가 서로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했을 겁니다. 프린트 1, 2, 3과 3, 2, 1이 같다. 이거를 살짝 변형해서 이번에는 리스트가 아니라 집합으로 바꿔볼게요. 세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거, 얘는 false, 얘는 true가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또 뭐냐면 프린트 3, 2, 1 하면 1, 2, 3, 1로 출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이게 또 항상 그러진 않아요. 또 2, 3, 1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메모리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버전에 따라서. 다음 해볼 만한 게 그러면 프린트 A 더하기 B가 가능할까요? unsupported operand type for 더하기를 하는데 세트와 세트는 서로 더할 수가 없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합집합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합집합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교집합이군요. 파이프 이렇게 해야 합집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delete A의 0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걸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세트는 아이템 딜리션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프린트 그래 안되면 프린트라도 하자. 0번째 프린트 하고 싶어 라고 하면 set object is not subscriptable 인덱스로 불러오는 게 subscription을 한다고 하거든요. subscript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순서가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 세트 안에 어떤 엘리멘트가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그게 몇 번째 위치에 뭐가 있는지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집합의 개념이죠. 인덱스도 안 되겠네요. A.index 2번 인덱스에 있는 게 뭐야? 라고 얘를 프린트 해줘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인덱스라는 요소가 메서드 애트리뷰트가 아예 없습니다. 이건 됩니다. 추가하는 거. A. 만약에 append를 하면
4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펜들은 동작이 세트엔 없어요. 이거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거죠.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add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print a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1, 2, 3에서 1, 2, 3, 4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들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집합 연산이 가능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 있었죠. 중복이 불가능하고 순서가 없는 리스트랑 비슷한데 중복이 불가능하고 순서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프린트 중괄호를 열었어요. 중괄호에다가 1, 2, 3, 1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트인데 1, 2, 3, 1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중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 2, 3만 들어간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중복을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1, A는 1, 2, 3, 1이에요. 그 다음 B는 A를 세트로 변환한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print A, print B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print A는 아마 순서와 중복이 다 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B는 세트로 변환한 값을 출력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다르게 나올 겁니다. Shift Enter 1, 2, 3, 1 이라고 나오는데 1, 2, 3 이라고 나왔습니다. 좀 더 극적으로 보이려면 3, 2, 3, 2, 1, 1 하면 더 재밌겠네요. 3, 2, 1, 1인데 얘는 1, 2, 3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트의 이제 특징을 이용해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1은 1, 2, 3, 4, 5, 6, 7, 8이고 A2는 2, 4, 6, 8, 9, 10 A3는 2, 3, 5, 4, 5, 6, 7입니다. 그래서 어사이먼트 1, 2, 3, 숙제 1, 2, 3번을 제출한 학생 명단입니다. 번호 명단. 그래서 그러면 3개 과제를 모두 제출한 아니면 2번 과제는 제출했지만 3번은 제출하지 않은 차집합 이용하면 되겠죠. 또 A 1번과 2번 중 하나는 제출했지만 3번은 제출하지 않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고 오셨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눈으로 보기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4, 6, 8, 9, 10 그리고 A3는 3, 4, 5, 6, 7입니다. 네. 자, 3개를 모두 제출한 그러면 프린트 A1에 있으면서 A2에도 있으면서 A3에도 있는 결과를 출력을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2번, 4번, 6번 학생이 숙제 3개를 다 냈네요. 2번은 제출했지만 3번은 제출 안 했어. 또한 두 번째는 있지만 세 번째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8번, 9번, 10번은 2번은 제출했지만 3번은 제출하지 않았죠. 그 다음 1번 또는 2번을 제출했지만 3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프린트 A1 파이프 컵에 해당하죠. A2 빼기 A3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지금 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 다 나왔죠. 이렇게 혹시 나오셨던 분이 계셨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연산 순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파이프 문제 있죠. 이거 말고 빼기 연산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덧셈뺄셈에서 곱셈이 먼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결과에다가 합집합 A1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A1, A2의 합집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차집합을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순서가 막 꼬이네요. 왜냐면 세트의 특징입니다. 이게 순서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번, 8번, 9번, 10번 학생이
1번 또는 2번은 제출했지만 3번은 제출하지 않은 것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나온 게 튜플입니다. 튜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대괄호 하면 리스트, 중괄호 하면 세트였죠. 소괄호도 있겠죠. 소괄호는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튜플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언어에는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파이썬의 좀 특징적인 데이터 타입, 컨테이너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 2, 3, 1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튜플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1, 2, 3, 1. 그리고 프린트. 자, A의 0번 인덱스를 한번 출력을 하고 싶어. 이건 출력이 될까요? 네, 출력이 됩니다. 0번째 0번 인덱스가 1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순서가 있나 보네. 인덱스도 인식이 됐고. 그러면 순서가 있고 인덱스가 있으면 0번 자리에다가 100을 할당하라고 해볼까?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앞에서 스트링을 가지고 했을 때가 비슷하죠. immutable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delete도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만약에 튜플을 만들고 싶은데 튜플에 요소가 딱 하나 있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2는 괄호 열고 닫고 4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이거에 타입을 한번 프린트를 시켜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인티저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그냥 4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는 인티저 숫자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마치 2 더하기 2 이렇게 한 것처럼. 만약에 4라는 요소가 하나 들어있는 튜플을 만들고 싶다 하면 끝에다가 콤마를 하나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튜플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튜플에 요소가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콤마 찍어줘야 된다. 그리고 더하기는 됩니다. 더하기는 이렇게 더한 새로운 결과를 할당한 거기 때문에 A와 B 자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뮤터블 한 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print A, print B를 한번 하고 C는 A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print C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덧셈을 끝낸 다음에 A, B, C를 각각 출력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A는 앞에서 우리가 1, 2, 3, 1 이라고 만들었던 녀석이죠. B는 4, 해서 4 하나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1, 4가 됐고 두 개를 합쳐서 그 결과를 C에 할당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어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스트링도 마찬가지였죠. 스트링도 서로 이렇게 이어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리스트는 물론이고. 리스트와 좀 유사하지만 중복 가능하고 그런데 읽기 전용이다. 이뮤터블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리스트랑 비슷한데 그 안에 있는 값들이 함부로 바뀌지 않아야 될 때, 이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튜플이 조금 특성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볼까요?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는 5, 4, 3, B는 1, 2, 3. 그러면 A와 B를 연결시킨 튜플.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A의 앞에다가 6을 추가해서 A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6, 5, 4, 3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하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A는 5, 4, 3, B는 1, 2, 3이다. 그래서 A와 B를 연결시킨 튜플 C는 간단하죠? A 더하기 B 프린트 C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 4, 3, 1, 2, 3 이라는 튜플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A를 6, 4, 3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A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챗봇에게 물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자,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튜플인데 맨 앞에 6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불변객체, 이뮤터블하기 때문에 직접 값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해. 맨 앞에 6을 넣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 B는 A 더하기 6을 하는데 6 튜플은 앞에 콤마를 하나 찍어야 되죠.
하나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하면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543으로 되어 있는 걸 리스트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인서트를 이용을 해요. 인서트는 어느 위치에 뭘 넣을지, 그래서 0번 위치에다가 6을 집어넣어서 B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B를 다시 튜플로 변환을 시켜서 A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네, 6543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컬렉션즈의 대큐를 이용해서 네, 이거는 좀 우리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라면 그냥 간단하게 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6이라는 튜플과 원래 A 튜플이 있었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새로운 튜플이 만들어지죠. 그거를 A에다가 할당해서 통째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다음 A를 출력하면 6543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딕셔너리.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전이에요. 사전은 단어가 있고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죠. 그런 식으로 키가 있고 밸류가 있는 그런 식입니다. 자, 만약에 미라는 베리어블을 하나 만드는데 똑같이 분가로를 사용을 합니다. 세트와 비슷해요. 그런데 키 밸류가 name이라는 키 밸류에 콜론 어떤 값을 담아줄 수가 있어요. 밸류 상진이고 또 height라는 키가 있고 그거의 밸류는 180이에요. 그다음 weight가 있는데 이 키에 대한 밸류는 72. 좀 오락할까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할 건데 미에 있는 미라는 딕셔너리 컨테이너 안에 담겨 있는 name이라는 키에 담겨 있는 그거의 밸류 값이 뭐야? 그러면 상진이라고 나오겠죠. 그렇게 한번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미 안에 있는 name이라는 얘는 인덱스가 없어요. 지금 세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트가 순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name이라는 게 있고 height라는 게 있고 weight라는 키들이 있는데 이 키들의 순서가 딱히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rint mi0 이렇게 하면 키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0이라는 게 지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미 안에 있는 name이라는 위치 또는 name이라는 키 값에 무슨 값이 담겨 있냐, value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인덱싱 하듯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렇게 미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height 값을 3 증가시켜 볼까요? 키가 자랐어요. 이내에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미의 weight라는 값이 있는데 그냥 shift enter 하면 72. weight는 살이 찐 거구나. 네, 살찌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weight에다가 플러스 이퀄 3을 더하겠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미를 통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name은 상징 그대로 있고 height는 182, weight가 72.5에서 살쪄서 75.5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 그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에 그러면 전체 이 딕셔너리 안에 키 값들 단어 사전으로 치자면 무슨 단어들이 있어? 점 keys라고 하면 됩니다. 네, 출력을 하면 keys에서 name, height, weigh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안에 value들 단어의 설명들이 뭐가 담겨 있어? print values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진 182, 살찐 75.5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인덱스에 숫자 대신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키 값을 붙일 수 있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키는 중복이 불가능해요. value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딕셔너리를 선언을 할 때 만약에 키가 중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name이 길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name이 2번 지정됐죠.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할당을 하고 미를 한번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임은 길동, 하이트는 182, 웨이트는 72.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진이라고 만들었다가 또 네임이 길동이라고 하니까 덮어 씌워졌다. 그래서 네임 하나로 통일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와 에너미가 있네요.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미는 네임이 상진이고 어택이 30이고 디펜스는 15야. 여기 RPC가 됐습니다. 에너미는 네임이 슬라임이고 어택은 20, 디펜스는 1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선언을 하고 네임의 값을 본인 이름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아마 그냥 할당을 하면 될 겁니다. 다음 미에다가 허비가 게임이다 라는 걸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미가 에너미를 공격했을 때 입힐 수 있는 데미지 값을 계산하세요. 공격력에서 방어력을 빼면 됩니다. 미의 공격은 30, 슬라임의 방어력은 10이네요. 그럼 아마 딜이 29 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고 오셨나요? 봅시다. 미는 네임이 상진, 택은 30이고 디펜스는 15입니다. 이런 딕셔너리 입력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키 값이 이렇게 스트링이면 스트링으로 따옴표를 잘 치셔야 되고 만약에 이 값이 인티저로 숫자로 인식을 시키고 싶으면 따옴표를 안 치셔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에너미는 네임은 슬라임 근데 이렇게 하면 슬라임이라는 변수가 되어버리죠. 따옴표를 쳐야 됩니다. 저도 실수했네요. 방금 말해놓고 택은 20이고 콜론 해야 되는데 콜론 콤마 디펜스는 10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미의 이름을 한번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개명을 해볼게요. 미의 네임은 율동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me를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길동이의 어택이 30, 디펜스가 15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미에다가 허비가 게임이라는 걸 한번 추가를 시켜볼까요? 미의 허비는 게임이다. 그리고 프린트 미를 하면 문제없이 그냥 됩니다. 그냥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어려운 게 이거죠. 미가 에너미를 공격했을 때 입힐 수 있는 데미지. 그러면 에너미의 디펜스 나의 공격력 미의 어택에서 요거를 이게 데미지 값이고 프린트 DMG 해볼까요? 그러면 30에서 10을 뺀 값을 DMG로 저장을 했고 이걸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딜이 20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리스트와 튜플과 세트 리스트 딕셔너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을 이렇게 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인티저와 플로트 이런 것들을 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타입 변환이 잘 됩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될까요? 1, 2, 3, 2를 튜플로 변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B로 했고 다시 B를 세트로 변환해서 C에 넣었고 C를 리스트로 변환해서 다시 D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볼까요? A는 1, 2, 3, 2, 1이고 B는 튜플로 변환한 값이에요. 프린트 B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B 이렇게 할까? 네. B는 아마 이제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할 때 순서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두 변수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도 허용이 돼요. 1, 2, 3, 2, 1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세트로 변환할 때겠죠. C는 세트 B예요. 튜플 지금 여기 있는 이 튜플을 세트로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복이 제거되죠. 그래서 1, 2,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1, 2, 3을 다시 리스트로 한번 변환을 시켜보겠습니다. 리스트 C
그리고 키값을 출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 2, 3이라는 대괄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타입 CD, BCD를 출력을 시켜보면 튜플 세트 리스트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여기까지고 오늘 배웠던 이제 컨테이너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A는 university, B는 high school이에요. A와 B를 소문자로 일단 변환을 시켜보세요. 아마 lower 요거를 이용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A에만 존재하는 알파벳의 목록을 중복 없이, 그러면 아마 얘를 A 세트, B 세트를 만든 다음에 서로 차집합을 계산하면 중복 없이 A에만 있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서대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세트는 또 순서가 없죠. 그래서 아마 순서가 있는 다른 형태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타입캐스팅을 한 다음에 정렬해서 출력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어가지고 챗봇에게 주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가급적 하다가 막혔을 때, 아니면 이미 다 한 다음에 이걸 혹시 다르게 풀 수 없나를 물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한번 풀어서 인제 LMS에 업로드 하시고 이렇게 쭉 코드에 대한 한 줄 한 줄 설명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코드만 제출하면 감점입니다. 왜냐하면 코드만 제출하라고 하면 챗봇에 넣어가지고 결과를 그냥 출력해서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스샷을 찍어가지고 워드에 집어넣고 그 설명을 적는 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면 3월 8일이 아니라 제가 틀렸네요. 3월 15일이겠습니다. 그때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질문 있으면 익명 단톡방으로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단톡방에 언제든지, 아마 3월달이 아닌 시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시기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단톡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